특혜 속에 정부 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컴퍼니 K파트너스. 애초에 펀드 공보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인물이죠. 박 대통령 이종 사촌의 아들 정원석 씨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어진 특혜 기업의 대표이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이 사안부터 상세히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컴퍼니 K파트너스, 이게 이제 정부 펀드 여러 건을 수주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그 수주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었다는 겁니까? 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오늘 K파트너스가 지난해 펀드 공모에 실패한 투자 제한 대상일 수도 있었다면서 정부 펀드를 운용할 자격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K파트너스는 지난해 4월 대성 창업투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콘텐츠 펀드를 운용하게 됐습니다. 총 1,000억 원 규모의 펀드였는데요. 하지만 K파트너스 대성창투 컨소시엄은 투자자 모집에 실패했고 결국 4개월 뒤에 펀드 운용사 선정이 취소됐습니다. 당시 펀드 공고 중에는 시한 내에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최소 1회 이상의 출자를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대로라면 올해 8월까지 신규 출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보다 앞선 5월부터 이뤄졌던 정부 펀드 수주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펀드 운용사로 선정이 된 겁니까? 네, 정부 펀드 주관 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측은 사업 제한 조치를 대성창투 측에만 적용했습니다. 펀드 결성을 실패한 책임이 대성창투에만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당시 K파트너스 측이 출자금을 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대성창투가 먼저 출자금 납입을 포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성창투 측은 해외 투자자를 모집 실패했기 때문에 펀드 결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이것을 대성창투 쪽에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건 편파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펀드 수주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정원석 씨, 예. 이 정원석 씨 일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일가가 사실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특혜를 받았던 그런 일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예, 정원석 씨의 부친인 정영삼 씨는 박정희 정권 시절 한국민속촌을 인수했는데요. 당시 특혜 속에서 민속촌을 인수한 것을 계기로 박 대통령 이종사촌 일가가 막대한 재력을 갖게 됐다는 한겨레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4억여 원을 들여서 민속촌을 건립하는 한편 6억 8천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당시 김정웅 기흥관광개발 사장이 7억여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향후 기흥관광개발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정영삼 씨가 1억 원의 기흥관광개발의 지분을 사들였고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지원했다는 6억여 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기획재정부 측은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서 민속촌 소유권 변화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게 공교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민속촌을 인수한 이후에 정 씨 일가의 기업 설립이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영삼 씨가 한국민속촌을 인수한 1970년대 후반부터 정 씨 일가는 여러 기업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력의 원천이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한국민속촌 인수로부터 시작됐다는 한겨레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모태펀드를 수주한 정원석 씨의 근보개발은 물론 부동산 임대업에 주력하고 있는 서우수력 그리고 기계제조업체인 나우테크 등 7개 기업이 정 씨 일가의 소유입니다. 네. 자, 제2롯데월드 오늘 임시 개장 첫날이었어요. 예. 지역 주민들의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죠? 네, 제2롯데월드가 저충부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임시 개장에 나섰는데 개장 첫날인 오늘 오전 송파시민연대와 송파학부모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200여 명이 제2롯데월드의 안전성과 교통 문제를 지적하면서 승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시민들은 서울시의 제2롯데월드 타워 교통 개선 대책 변경으로 인해서 대형 교차로가 스쿨존에 들어서게 되면서 학생들의 교통 안전을 위협하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제2롯데월드 인근의 교통량 폭증, 석촌호수의 수량 유출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서요. 임시 개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기자회견 도중에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민단체들과 롯데월드 측 직원들 간의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네, 한 직원이 제2롯데월드 입구에 설치된 기자회견용 스피커를 치우려다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지금 스피커를 놓고 롯데월드 측 직원들하고 예. 기자회견하겠다는 주민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검찰이요. 공안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둬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검찰이 최근 재판부의 간첩 사건 무죄 판결들을 전문성 부족으로 규정하면서 법원에 공안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오후 문화일보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네, 보도에 따르면 검찰 측은 검찰에도 간첩 사건 전담이 있고 법원이 재판부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공안 전담 재판부 설치의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공안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정원 입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8월 국정원은 비밀 유지 필요 그리고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전담 재판부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공판 때마다 국정원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국가 기밀의 누설을 막기 위해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당시에만 해도 국정원의 주장 때문에 난감한 처지라고 전해졌던 검찰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안 전담 재판부 신설을 추진하려는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속셈이 뻔한 건데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야 되는 현실인 것도 또 사실이에요. 예.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특정 정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 기관 그런 매체에 2억여 건의 광고를 줬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연도별 정당기관지 정부 광고 집행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들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5건, 금액으로 따지면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광고를 새누리당 기관지에 실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당 기관지가 없기 때문에 광고 집행 현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도표에 예. 새누리당 기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에 한나라당 시절에는 한나라 동행, 한나라 비전 이런 것들이 있었고 예. 지금은 새누리 비전이라는 매체가 있군요. 네, 자 이거 정부가 여당 기관지에 광고 준 것만 문제가 아니라 원전 관련된 그런 협찬금, 광고들 이런 것들이 공중파, 지상파 프로그램에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원전과 전혀 상관없는 예능과 드라마 프로그램이 돈을 받고 원자력 발전 광고에 동참했던 것이 뉴스타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네, 먼저 어떤 방식으로 원전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직접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직접 집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종양 위치가 문제인데 이게 워낙 민감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더 안전하고 정확해. 정상 조직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고 컴퓨터로 계산된 그 방향과 세기로 종양 조직만 치료할 수 있으니까. 최근엔 미국에서도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훨씬 더 각광받고 있어요. 치료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네, 인지도가 높은 드라마 주인공이 갑자기 방사선 치료의 효능을 설명하는 장면, 사실은 원자력 관련 기관의 협찬 장면이었던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조 의원, 정의당 김재남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좀 더 보시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부터 3년간 43억 7,200만 원을 들여서 방송매체에 홍보성 영상을 의뢰했고요.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역시 각각 3억여 원의 광고비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세 기관이 원전 홍보를 위해서, 원자력 홍보를 위해서 주요 방송사에 제공한 금액이 50억 6,700만 원, 대부분이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돈입니다. 그리고 방송사들은 이러한 홍보 비용의 대가로 무방비 상태인 시청자들에게 원전의 우호적인 인식을 심는 데 일조했습니다. 네, 이거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국민 세금이죠. 예. 그리고 신문의 경우에는요, 협찬이나 광고를 마치 자체적으로 보도한 것처럼 그렇게 편집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화면을 통해서 현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어린이과학동화 등 여러 신문 매체들이 각 보도 일자와 보도 건수별로 한 건당 금액을 받은 것이 총 조선일보는 1억 2,100만 원, 그리고 동아일보는 5천만 원, 어린이과학동화에도 2,900만 원의 협찬이 제공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신문에서 자신들이 직접 취재해서 나간 것처럼 기사를 제공하고 받은 돈이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NI 섹션을 마치 원전 광고 특집처럼 사용했습니다. 네, 화면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일면부터 전면의 기사들, 이 협찬에 의해서 작성된 기사들인데요. 이 기사들 중간중간에는 학습을 위한 퀴즈까지 섞어두면서 마치 원전을 위한 교과서 같은 구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NIE 섹션이 뭐예요? 네, 신문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교재처럼 활용하도록 만든 그런 섹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교과서 역할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엔 여론조사 결과 하나 알아보죠. 자, 이 최근에 그 구구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 문제가 남북 간의 충돌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고요. 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응답이 62.9%로 나타났습니다. 네, 10명 중 6명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한다고 밝힌 건데요. 반면에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4.6%에 불과했습니다. 네,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대 여론이. 네. 서울 고등법원이 MBC 해고 기자죠.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 무효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서울 고등법원이 어제 항소심에서 MBC가 이상호 기자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고 MBC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12년 자신의 트위터에 사측이 시용 기자들로 취재팀을 만들어서 김정남 씨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고 게시한 것을 계기로 해고됐습니다. 네, 고법은 이 기자의 행동이 해고를 당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가운데 MBC 측의 해고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MBC가 상고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즉시 상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는 또한 이상호 기자가 반성은커녕 사측이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을 억압한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게 허위 주장이라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는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